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그것도 겉으론 착해 보이고 항상 미소 짓던 사람이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이간질하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이런 일은 드라마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누구보다 다정했던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등 뒤에서 조용히 상처를 내는 경우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말로만 알 수 없습니다. 표정으로만도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주제는 착해 보여도 이 5가지 하면 이간질할 사람입니다. 혹시 내 곁에 누군가가 말없이 내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진 않을까요? 눈치채지 못하고 있진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혜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직장에서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항상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말투는 늘 조심스럽고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곤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그녀가 빠진 날이면 자신에 대한 오해가 생겨 있고 회의 중 발언이 묘하게 곡해되어 퍼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운이 나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엔 신뢰를 잃고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이혜진이라는 그 착해 보이던 동료가 항상 웃으며 사람들의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내용을 왜곡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 사람이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겉으론 감쌌지만 그 말이 뒷말을 더 크게 만들어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했던 5가지 행동을 이제부터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이 방송이 작은 등불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행동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신호는 자리를 비운 사람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입니다. 한 예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런 유형의 사람 한 명쯤은 꼭 경험하셨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살짝 웃으며 말합니다. 아까 김 과장님 말 들으셨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안 그런 것 같던데요? 아무 의심 없이 들으면 그 말은 그저 상황에 대한 분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리를 비운 사람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받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려 분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간질의 가장 교묘한 형태는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조용한 귓속말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강하게 인식되지는 않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습니다. 크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의 대표적인 책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남의 선행은 널리 알려라. 입으로 짓는 죄가 마음을 해치고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남의 허물은 확대해서 전하고 남의 선행은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연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부산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윤희 씨는 늘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한 선배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선배는 회식 자리에서 항상 윤희 씨 칭찬을 하며 사람들에게 윤희 참 성실하죠? 라고 물었고 윤희 씨도 그 말을 믿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는 윤희 씨가 퇴근한 뒤 요즘은 성실한 게 다는 아니지 않냐며
다른 이들에게 뒷이야기를 슬쩍 꺼냈고 그 결과 윤희 씨는 동료들에게 너무 튀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선배가 칭찬하는 척하며 사람들 사이 윤희 씨를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선배는 늘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로 겉으로는 방어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들의 판단을 교묘히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이야기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이 자리를 비운 순간에도 여러분 이야기를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더 은근하고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칭찬 속에 독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엔 칭찬을 자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 옷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좀 과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되게 똑똑하신가 봐요. 근데 가끔 좀 고집스럽죠? 이렇게 말끝마다 칭찬을 걸치지만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그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절대 정면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늘 돌려 말하고 칭찬 속에 비난을 섞어 전합니다. 이들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람들 사이에 이질감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흔듭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해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칭찬이라는 옷을 입고 상대를 찌르는 화살을 날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혜정 씨는 같은 반 동료 교사와의 갈등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동료 교사는 평소에도 혜정 씨에게 자주 칭찬을 건넸다고 합니다. 혜정 선생님은 참 꼼꼼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학생들 참 좋아하죠. 근데 좀 무섭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혜정 씨는 처음엔 그냥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장 선생님이 혜정 씨를 따로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 지도 방식이 조금 딱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동료 교사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은근히 이런 식으로 혜정 씨를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론 칭찬하는 척, 속으로는 평가하고 헐뜯는 말을 계속 흘리고 있었던 거죠. 칭찬은 관계를 좋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간질하는 사람은 이 도구를 이용해 관계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칭찬을 걸치지만 그 칭찬은 진심이 아니라 이간질의 재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종종 친절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진심 없는 칭찬은 때론 정면 비난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칭찬이 왜 이렇게 찜찜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진심 없는 칭찬, 독을 품은 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말보다 더 위험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둘 사이에만 있었던 말을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밀을 못 지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간질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까운 사이를 흉내내며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안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편집해 제3자에게 흘리는 것.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절대 말하지 마요. 근데 씨가 그러더라고요. 비밀인데요.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라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곱씹다 보면 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언제나 남의 말만 전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말까지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이 여러분이 처음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들었던 한 사례를 소개드릴게요. 한 직장인이었던 김재성 씨는 회사에서 가까운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 동료는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힘들 때 위로도 해주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도 은근히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재성 씨는 그 사람에게 팀장에 대한 속마음을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팀장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 실수 하나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이야기가 다음날 점심시간에 다른 동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야, 누가 그러던데? 재성 씨가 요즘 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그 순간 재성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문장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나는 그런 줄도 몰랐어. 그냥 들은 말 전했을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울까요? 이들은 항상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불신을 남깁니다. 그러니 이런 말버릇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한 말을 곧잘 제3자에게 옮기는 사람, 심지어 그것을 배려나 친절처럼 포장하는 사람은 무조건 경계하셔야 합니다. 공자도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에 책임을 지며 절대 남의 입을 빌리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는 무엇을 옮기는지를 보면 그 본성이 보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남의 말을 자주 옮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도 곧 어딘가에서 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과 누군가를 멀어지게 만들 이간질자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이간질이 반복되는 이유와 그 사람들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간질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왜 굳이 남의 이야기를 옮기고 그것도 누군가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첫째, 인정욕구 때문입니다. 이간질을 즐기는 사람의 속마음에는 내가 뭔가 특별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숨어 있습니다. 정보를 쥐고 있다는 느낌은 이들에게 우월감과 존재감을 줍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의 흐름을 조종하는 듯한 그런 기분에 젖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약점을 들추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약점을 비밀이라며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길 바랍니다. 둘째, 공감 능력이 낮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자신이 옮긴 말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말을 전달하는 재미이지 관계를 지키는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타인의 관계를 질투하거나 무너뜨리고 싶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간질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상대가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이 꼴 보기 싫은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말한 거야. 너만 몰랐던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자신은 중립적이고 친절한 사람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너와 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성격 문제만은 아닙니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랜 습관처럼 몸에 밴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조용히 그러나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전하는 자는 전쟁을 일으키고 침묵하는 자는 평화를 유지한다. 말이라는 것은 항상 그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간질하는 사람은 그 무게를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말을 곧잘 옮기고 그 말을 전한 이유를 정의감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의 무게보다 말의 재미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야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 중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바로 자신의 입장은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꼭 중립적인 말투를 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너를 오해하고 있던데 나는 아무 생각 없었어. 이처럼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지만 자신은 절대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매우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유리할 때만 여러분 편에 서 있을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피해자의 위치를 고수합니다. 자신이 말해서 관계가 어긋나면 나는 그냥 들은 걸 말했을 뿐이야. 오히려 너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준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중립인 척하지만 그 속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째, 자기 앞에서는 착하고 다정하게 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을 쉽게 험담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입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는 너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네가 참 괜찮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다른 자리에서는 걔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걔랑 있으면 피곤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간질의 달인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에게 유리하게 움직입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 다지는 방식을 선택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끔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다정하게, 너무 따뜻하게, 심지어 여러분 편인 척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과 오래 지낼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간질은 조용히 일어나지만 그 결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철저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늘 착한 얼굴로 다가오고 늘 걱정하는 말투로 남의 말을 전하고 늘 내가 해줄 말이 있다며 이야기를 푸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군가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두 입을 가진 자는 두 마음을 품고 언젠가는 칼날이 된다. 말의 칼날은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마음을 깊게 파고듭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지기 전에 이간질의 징후를 반드시 알아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간질하는 사람에게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지 상대를 의심하고 경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건 확인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전해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혹시 다른 맥락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간질은 오해에서 시작되고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 오해를 끊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입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즐겨 말하는 사람,
자신은 빠지고 남 이야기만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얘긴 나한텐 하지 말아줘. 나는 그런 식의 말엔 관심 없어.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태도가 분명해지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이간질의 도구로 삼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중심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직접 겪어봤을 때 어떤지 그 느낌을 믿는 겁니다. 소문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보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간질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왜 내가 관계를 끊어야 하나요? 여러분, 가장 먼저 관계가 망가지는 순간은 진실이 아닌 소문을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대부분 이간질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혹시 너에 대한 이상한 말 들으면 나는 내게 직접 물을게. 이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내뱉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 그리고 말을 옮기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다. 여러분은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닌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있는 이간질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읽어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함께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송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간질 때문에 겪은 상처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가 더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따뜻하게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